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이 9주차, 2차 시 수업입니다. 9주차 강의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은 이제 화장품 품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화장품의, 원료들, 또는 성분들이 제대로 원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혹은 또 화장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가려내기 위해서 화장품 품질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화장품의 성분들, 화장품 원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다양한 그런 분석 방법들을 같이 살펴봤었어요. 이를테면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기라든가 또는 적외선 분광기라든가 또는 이를테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갖다 응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또 주로 이제 금속 성분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원자 흡광 분석기라든가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원료들의 성분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분석 방법을 통해서 화장품의 품질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또 그 이외에 이제 화장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화장품의 경우 지금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분석 방법뿐만이 아니라 시험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원료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유지 같은 경우가 제대로 원료로서 적합한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쭉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 예를 들자면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그 기능성 화장품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2 강에서는 먼저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 시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다루었었지만 화장품의 전반적인 그런 이제 내용 측면에서 화장품 법이 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 측면에서 다뤄봤어요.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의 요건으로서는 품질 특성 중에서 유효성으로서 기능성 화장품 우리 앞에서 다뤘었지만 기본적으로 미백 기능성, 그렇죠?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것이 이제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이었었는데 2016년까지 2017년도에 새롭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존의 의약 외품에서 넘어온 거라든가 또는 요거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추가된 그런 요소들이 바로 저 밑에 적었었던 모발의 색상이라든가 색상을 갖다 변화시키거나 또는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다 가진 것, 또는 영양을 갖다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갖다 이제 하는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모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렇죠? 체모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화장품의 경우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피부나 모발의 건조 또는 갈라짐 또는 빠짐, 각질화 등을 갖다가 방지하거나 또는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보증 측면에서는 제품별 각종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백 그런 이제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시험도 해야 될 테고, 또 주름 개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그런 시험도 이제 해야 될 테고, 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제대로 이제 발휘가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모발의 색상 변화 또는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색상 변화는 우리가 염색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염색을 갖다 이제 지우는, 즉 탈염이라고 하죠. 또는 탈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발의 탈염, 탈색, 그리고 또 염색을 갖다 하는, 그렇죠? 모발을 갖다 염색하는 경우에는 이제 색상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발을 갖다 이제 제거하는 그 경우에는 이제 제모 효과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보습 효과라고, 보습 효과가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배웠을 때, 예전에는 초기의 기능성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디자인하고 그리고 도입했을 경우에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외에, 그리고 초기의 의약의약품에서 넘어왔을 경우에는 아토피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토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의료계라든가 이런 데서 자칫 치료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화장품에서는 아토피라는 표현을 갖다가 못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신 무엇을 갖다 쓴다고요? 예. 피부의 장벽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려움증을 갖다 이제 주는 이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토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폭넓은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토피 개선이라는 표현을 피부의 장벽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증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바로 그게 뭐예요? 피부의 장벽 기능이 결국은 피부로부터의 수분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피부의 수분 손실이 되고 그러면 자꾸 건조해지고, 그렇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의료적으로는 아토피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분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즉 보습 효과를 갖다가 이제 더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습 효과라고 하는 것들도 품질 보증 측면에서 보습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려움증을 갖다 이제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 기존의 이제 아토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드름 피부를 갖다가 이제 완화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가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튼살, 튼살로 인한 이제 피부에 이제 붉은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키는, 그래서 피부의 붉은 선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들 하는 것들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갖다 이제 시험하고 그런데 이제 관여가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뭐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앞에서 뭐 다른 어떤 교과에서도 이제 다뤘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미백 효과 같은 경우는 미백 메커니즘은 결국은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그렇죠?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요 요소들이 외부로부터 자외선에 의해서 어떤 자극을 받는다라든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은 이것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도파로 변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산화를 하게 되면은 도파키논으로 바뀌고, 이 도파키논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런 색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었죠. 멜라닌 색소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그쵸? 만들어진다 그랬죠. 유멜라닌,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멜라닌은 주로 이제 피부를 갖다 칙칙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는 이제 각질 세포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칙칙한 그런 색깔을 갖다 나타내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에 그런 이제
뭐랄까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갖다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뭐 기미라든가 또 주근깨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멜라닌 색소들, 즉 피부의 색소 침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또 설사 그런 피부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름 개선 효과를 갖다가 나타냄으로써, 그럼으로써 피부의 탄력을 갖다 증대시키고 이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섬유화 세포를 갖다 배양을 해서 그 시료의 세포 내 콜라겐 변화를 갖다가 측정을 하고 시험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주름 개선 효과, 즉 피부의 탄력을 갖다 증대를 시키고, 그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콜라겐을 생성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시험을 함으로써 테스트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름 개선 효과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세포 내 콜라겐 생성 시험, 생성 시험이고요. 세포 내에서 콜라겐의 생성의 정도, 즉 콜라겐의 생성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비교 시험 하는 것이죠. 여러한 이제 콜라겐 생성과 관련된 주름 개선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넣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절로 또 이렇게 그 콜라겐 생성도 하게 되는지 이러한 공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그거와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요소로는 세포 내 콜라겐아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활성을 갖다 억제하는, 콜라겐아제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콜라겐을 갖다 분해하는 효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갖다가 콜라겐을 분해하게 되면은 콜라겐이 피부에서 줄어들게 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 콜라겐을 갖다 분해하는 효소인 콜라겐아제, 얘네들을 갖다가 활성을 갖다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요것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로 피부의 탄력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험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를 갖다 배양할 때 시료가 세포 내 콜라겐아제 생성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공시험,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그 시험과 비교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주름 개선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름 개선 효과라든가 또는 미백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큰 틀에서 미백 효과, 주름 개선 효과,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외선 차단 효과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뒤에도 이제 다시 조금 나오겠지만 SPF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로서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체에 직접 자외선 차단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홍반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쵸? 또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테스트하고 그러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쓰는 것은 자외선 차단 효과의 효능 검정을 갖다 위해서 기기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PF 290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뭐 기기의 모델의 이제 일종입니다. 즉 자외선 차단 지수 분석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적절하겠죠. 그런 기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기기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는 인체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인체의 어떤 뭐 사람 피부에다가 이렇게 뭐 측정을 한다라는 이런 건 아니에요.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측정 시료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화장품이 되든 이런 시료를 갖다가 테이프에다가 바르게 됩니다. 시료를. 예, 테이프에다 바르게 되고 바로 시료가 발린 그 테이프를 갖다가 측정기를 이용해서 간이적으로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시험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험할 때 어떤 일정한 균일한 그런 이제 조건에서 늘 같은 조건에서 하지 않으면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특히 시료를 도포할 때 저 테이프에다가 시험 테이프에다가 시료를 도포할 때 아주 균일하게 하지 않으면 측정 오차가 커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인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이 여기도 보시면은 SPF 290 뭐 AS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모델명이긴 하지만 제품에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다가 바로 측정하는 기기예요. 이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갖다가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갖다가 이제 구할 수 있고 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했었던 내용이었었던 거고요. 특히 이러한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발의 어떤 색상 변화들, 탈색을 하거나 탈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이제 염색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모발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한다라든가 채모죠. 모발이라기보다는 또는 이제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회복함으로써 가려움증 개선을 갖다가 하는 즉 옛날로 치면은 아토피를 개선하는 뭐 이런 그 제품이라든가 또는 뭐 피부의 튼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갖다가 엷게 해준다라든가 또 여드름을 갖다가 이제 여드름의 이제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금은 전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법에 화장품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능성 화장품에는 그러한 이제 효능 효과만 살펴보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 되든 또 일반 화장품이 되든 사실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기 보존 시험, 오랫동안 보존을 함으로써 과연 거기에 어떤 화장품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즉 색깔의 변화는 없는지, 냄새는 변하지 않는지, 층의 분리는 없는지,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안정성 시험에 들어가죠. 미생물과 관련해서는 미생물 시험들, 즉 방부 효과라든가 보존 시험들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미생물 시험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 시험에서 이제 통상적인 일반 화장품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물론 기능성 화장품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장기 보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저장 조건에서 사용 기한을 갖다 설정하기 위해서, 즉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안정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용기 접합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장기 보존 시험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속 시험이에요. 가속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기 보존 시험을 하려니까 뭐예요? 사실은 추적해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려면은 화장품 제품 하나 만드는데 3개월, 6개월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뿐만이 아니라 1년. 그래서 과연 1년 동안 이 화장품이 그 제품의 품질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품 하나 그래서 열심히 개발해놨더니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화장품 출시도 못하고 그쵸?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속이에요. 그러한 장기 보존 시험을 갖다가 압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이제 조건을 만들면서 하는 시험을 가속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의 저장 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 조건. 예, 가속 조건이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인 안정성이라든가 용기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실험이 가속 시험이에요. 그리고 가혹 시험도 있어요. 가혹 시험. 가속 시험이 있고 가혹 시험이 있는데 가혹 시험이라는 것은 가혹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날씨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여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많이 올라갈 때는 35도 내외, 40도 가까이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추울 때는 뭐예요? 추울 때는 영하 뭐 20도 가까이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또는 뭐 그거보다 더 내려가서 뭐 거의 뭐 24도, 25도. 우리 뭐 전방 고지 같은 데는 뭐 30도 막 이렇게도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가혹한 그런 이제 날씨 조건이라든가 온도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상태에서도 과연 화장품이 안정성을 갖다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가혹 시험이에요. 그래서 가혹 조건에서 화장품의 분해 과정, 분해 산물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면서 뜻하지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가혹한 조건에서 품질 변화를 갖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낮은 온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뭐 대략 뭐 한 영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한 진짜 많이 떨어진다 해도 영하 30도. 그런데 가혹한 조건에서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테스트하거나 또 높은 온도에서도 우리가 보통 여름에 더워도 35도 그쵸? 그리고 40도가 채 안 되는데 뭐 50도, 60도 이러한 아주 이제 극한 그런 온도 조건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가혹 시험이고요.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장기간에 걸친 그러한 이제 물리,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될 테고요. 요 부분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먼저 가속 그리고 가혹 시험. 가속 및 가혹 시험을 갖다 먼저 살펴본다면은 가속 시험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우리가 화장품을 생산할 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화장품을 생산하는 탱크 이것의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갖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한 탱크에서 만들고 또 그 다음 또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쵸?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한 번 생산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로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번호를 붙였을 때 14번 이라고 하면은 내일 또 생산하는 거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도록 15번 로트, 16번 로트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당일날 생산한다고 해도 뭐 14-1, 14-2, 14-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로트를 선정하게 되는데 장기 보존 시험 기준에 이제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보존 조건으로는 장기 보존 시험에 지정 저장 온도보다 15도씨 이상 높은 온도에서 시험을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기간은 6개월 이상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이제 조정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측정 시기는 시험 개시 때를 포함해서 최소 3번을 갖다 이제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속 시험이고요. 가혹 시험의 경우도 로트 선정 그리고 시험 기간의 경우에는 검체 특성이라든가 시험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 조건의 경우 광선, 온도, 습도 이런 3가지 조건을 갖다가 검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도 순환의 경우 영하 15도에서 45도까지. 사실은 45도만 해도 이게 이제 가혹한 이제 그런 이제 환경 조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45도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러나 가혹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한적인,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실내 공간이 되든 뭐 실외가 되든 쓰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품을 백에다 넣었는데 그 백을 갖다 차에다 두고 내렸어. 여름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차 내의 온도는 굉장히 높이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70도, 80도까지도. 바로 그러한 이제 가혹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뭐 온도 순환으로 마이너스 영하 15도에서 45도까지로만 이제 한정진 건 아니고요. 냉동, 해동 또는 저온, 고온 이러한 이제 가혹 조건을 갖다 다양한 그런 유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험 항목으로는 장기 보존 시험 조건에 따르고 품질 관리상 중요한 항목들, 또 분해산물의 생성 유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혹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가혹 시험 또 가속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화장품의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로트 선정하는 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장기 보존 시험 조건에 이제 따르게 되고요. 보존 조건은 계절별로 각각의 연평균 온도, 또 습도 이런 조건을 갖다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화장품의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니까 개봉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 화장품을 갖다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뭐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 뜨거운 상태의 차 내에다가 그대로 그냥 거기다 놓고 그러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상온의 실온에서 보통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화장품 이제 보관하는 화장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별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연평균 온도 또 평균 습도 이런 조건에서 보통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은 6개월 이상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성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예. 수가 빠졌네요. 조정할 있다가 아니라 조정할 수 있단데. 예. 측정 시기는 시험 개시 때와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사전에 가혹, 가속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외부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적절하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됐을 때 이제 출시를 하는데,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혹시라도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출시한 제품을 갖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1년, 2년, 3년 보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클레임이, 문제가 이제 보통 일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이제 쓰게 되는데, 문제가 제기가 될 경우에는 그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로트가 몇 번이고 언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시할 때 샘플로 두었었던 그 제품하고 또 비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까지는 6개월마다 이제 그 시료를 갖다 테스트를 하게 되고, 2년 이후에도 1년에 1회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만 개봉을 할 수 없는 용기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일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형태, 그죠? 예. 가스를 갖다가 안에다 채워서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 또는 일회용 제품 이런 것들은 개봉 후 안전성 시험을 수행할 필요는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예. 개봉이라는 게 완전히 이거를 그 공기 중에 노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개봉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물론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화장품 제조 공정 시간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같이 일부 이제 다루었었는데, 이렇게 스프레이형 제품들, 예.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압 용기의 압력이 얼마가 되는지, 적절하게 토출이 되는지 뭐 등등의 시험을 또 별도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개봉
개봉 안정성 시험은 여기서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미생물학적인 시험,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생물학적 시험,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타 특이적 시험을 통해서 미생물에 대한 안정성을 갖다 이제 평가해야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미생물학적 시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미생물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미생물 시험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방부력 시험 또는 미생물 그 번식 시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 적합성 시험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사이의 상호 작용들, 특히 용기가 어떤 제품을 갖다 흡수를 하거나 또는 그 화장품 제품에 의해서 용기가 부식이 되거나 또는 화학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지 어떤지 그에 대한 적합성을 갖다 이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용기 적합성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화장품의 제품별 시험 항목 중에서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색조 화장품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색조 화장품만 이제 우선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하는지 잠깐 살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성상 측면에서 있어서는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변색, 변치, 기포가 발생하는지 또 얼게 되는지 또 응고가 되는지 분리가 되는지 젤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물리적 시험으로는 이제 점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화학적 시험으로는 pH라든가 수분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파우더 제품들, 그쵸? 이제 블러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쵸?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색, 변치와 같은 부분, 그리고 이화학적 시험으로는 pH나 또 건조 감량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질량이 줄어드는지, 용량이 이제 중량이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 측면에서는 변색, 변치, 균열, 또 이화학적 시험 측면에서는 pH나 건조 감량, 립스틱의 경우는 변색, 변치, 발한, 발분. 여기서 발한이라는 게 뭐예요? 립스틱의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수분이 서서히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그 수분이 이제 표면에 살짝 맺히는, 사람이 꼭 땀이 나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분. 발분이라는 건 이제 가루 형태가 이렇게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살펴보게 되고, 또 이화학적 시험으로는 이제 pH나 또 건조 감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어느 제품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파우더, 또 블러셔, 립스틱과 같은 이런 제품들, 또 일반 화장품, 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생물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시험을 갖다 통해서 여기에 미생물의 번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돼서 그러면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